안녕하세요, 신차의 모든 것입니다. 이번에 포르쉐 파나메라 모델이 풀체인지로 새롭게 돌아왔는데요, 3세대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2세대가 출시가 되고 8년 만에 풀체인지가 돼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이 포르쉐 파나메라 옵션 짜는 영상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포츠 세단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차가 포르쉐 파나메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구매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으신데 이 차량이랑 조금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차들은 벤츠에서 예를 들게 되면은 GT 4도어 모델, BMW로 치면은 8 시리즈 정도가 경쟁 차종이라 좀 볼 수 있는데 가격대가 조금 높다 보니까 S클래스랑 또 비교를 많이 하세요. 승차감이라든지 그리고 가격대에서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포르쉐 파나메라가 S클래스랑 비교하는 게 맞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전장이 5m가 넘어가기 때문에 파나메라 차량도 엄청나게 큰 차량에 속하는 거죠. 이번 3세대로 바뀌면서 크기는 바뀌지 않았어요. 기존에 쓰던 MSB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크기 자체는 동일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을 같이 공유하는 차종이 벤틀리의 컨티넨탈 GT와 플라잉 스퍼 모델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포르쉐 파나메라 옵션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포르쉐 만들기를 검색을 합니다. 그럼 제일 상단에 포르쉐 차량 구성하기 들어가 주십니다. 저희는 오늘 파나메라를 짤 거기 때문에 파나메라를 눌러주겠습니다. 사이트가 모두 영어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마우스로 눌러서 번역을 눌러준 다음에 영어를 한국어로 정말 간단하게 한국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파나메라가 이번 3세대 풀체인지 같은 경우는 총 4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국내에는 2가지만 먼저 출시가 되었습니다. 순차적으로 다른 모델들도 출시가 될 거예요. 이번 출시된 모델은 파나메라 4 모델과 파나메라 터보 E 하이브리드 2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파나메라 4가 가장 주력 모델이 될 겁니다. 파나메라 4는 6기통 엔진에 353마력, 51토크, 제로백 같은 경우는 5초가 채 안 나와요. 4초 후반대 정도가 나오고 파나메라 터보 E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8기통 4리터 터보 엔진에 680마력, 94토크, 제로백은 3.2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펙만으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파나메라 4 모델보다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이 압도적인데 왜 제가 주력 모델은 파나메라 4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가격에서 거의 2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파나메라 터보 E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3억에서 딱 100만원 뺀 2억 9,900만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옵션을 좀 넣다 보면은 3억 초중반까지 가격대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파나메라 4 같은 경우는 1억 6,650만원,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판매가 될 모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량도 파나메라 4가 훨씬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주력 판매가 될 파나메라 4 모델로 옵션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나메라 4를 눌러주겠습니다. 옵션 선택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외장 색상입니다. 일반 색상이 화이트랑 블랙이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없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메탈릭 컬러로 넘어가게 되면은 똑같은 블랙도 있고 화이트도 있는데 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메탈릭 컬러는 옵션 비용이 180만원이고 화이트나 검정색을 할 거면은 그냥 일반 컬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 180만원 다른 옵션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드림 컬러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프로방스 색상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파나메라에서 밀고 있죠, 골드 메탈릭. 지금 런칭 행사에서도 이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을 좀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탈 차다 보니까 골드 색상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전더리, 여기에도 새로 나온 오크 그린 색상이 나왔는데 옵션 가격이 550만원이다 보니까 선택을 잘 안 하실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아이스 그레이 펄이 들어가 있는 메탈릭 180만원짜리만 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휠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3세대 풀체인지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20인치 파나메라 터보 휠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기본 휠 치고도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그리고 옵션 가격도 없기 때문에 이 휠도 선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21인치 912 터보 휠 480만원이죠. 2세대 파나메라 모델에서 90%는 이 휠을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가장 이쁘기 때문에 많이 넣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새로 나온 휠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메리트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20인치 파나메라 터보 휠 기본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20인치 파나메라 에어로 디자인 휠 170만원 이 옵션으로 추천을 좀 드리는데 저는 옵션 비용이 없는 터보 휠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휠 인치가 커지면은 연비가 좀 안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포르쉐에 들어가는 타이어 자체가 좀 비싸기 때문에 저는 20인치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도색된 바퀴를 도색할 수 있는 옵션인데 170만원입니다. 싸제로 하게 되면은 50만원이면 다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도색 옵션은 넣지 않는 걸 좀 추천드려요. 휠 액세서리, 썸머 타이어를 바꿀 수 있는 옵션인 건데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이 옵션도 거의 다 안 넣으세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올 시즌 타이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쓰시다가 겨울에만 윈터 타이어를 조금 바꿔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거든요. 휠 액세서리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컬러 시트인데요. 차량 내부 디자인, 내부 색상을 고를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일반 기본 블랙 시트가 추가 비용이 없고 초크 베이지 50만원짜리 투톤이 들어가 있는데 바뀌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뭐 헤드라이닝이랑 대시보드 하단 부분만 조금 바뀌는데 저는 보르도 레드를 추천드립니다. 옵션 가격은 630만원이긴 한데 포르쉐를 탈 거면은 딴 데는 몰라도 이 시트에는 돈을 좀 써야 된다. 돈 쓴 값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새로 나온 블루 베이지 투톤 시트, 이것도 좀 인기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브렘블 시트, 이 색상도 인기가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포르쉐 파나메라는 레드 시트가 국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옵션인데요. 기본적으로 14웨이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웨이 18방향으로 전동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인데 가격이 210만원이에요.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시트 옵션을 더 추가하게 되더라도 디자인이 크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포르쉐 카이엔 차량이라고 하면은 기본 시트가 있고 스포츠 시트가 있고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데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둘 다 스포츠 디자인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냥 14웨이 옵션 가격이 없는 기본 옵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터링과 데칼 이런 부분들은 개인 취향에 조금 맞춰서 좀 넣어주시면 되는데 별로 옵션을 넣을 게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좌석입니다. 기본적으로 파나메라는 4인승으로 출시가 돼요. 근데 여기서 5인승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가격은 120만원이고 한번 어떻게 바뀔지 보겠습니다. 옵션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중간에 사람 또 앉을 수 있도록 5인승 시트로 변경이 되는데 2열 송풍구 쪽 보시면은 레그룸이 좀 좁다 보니까 사람이 앉기에는 조금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옵션을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4인승으로 가게 되면은 중간에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이 탈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5인승은 120만원을 추가하고 옵션을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마사지 시트예요. 이 옵션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안마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양이가 막 주무르듯이 통통 치는 정도 마사지거든요. 이 옵션은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외부 패키지 680만원짜리 옵션이 뭐냐면은 앞범퍼가 바뀌고 사이드 스커트가 조금 더 스포티하게 바뀌는 건데 앞범퍼가 좀 많이 바뀌어요. 이게 파나메라 터보 E 하이브리드에 적용되는 범퍼입니다. 옵션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거는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고, 이번 3세대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기본 디자인도 워낙 잘 나왔습니다. 세련되게. 이런 디자인 패키지들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외관 디자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좀 전에 앞범퍼랑 사이드 스커트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사이드 스커트만 따로 바꿀 수가 있어요. 150만원짜리 옵션인데 누르시게 되면은 하단부가 바뀌는 거죠. 개인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스포티한 감성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옵션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들을 블랙 하이그로시로 바꾸는 옵션 50만원. 저는 차에는 그래도 크롬이 조금 들어가야지 고급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블랙 하이그로시는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유구 캡, 기름 넣을 때 여는 주유구 캡을 알루미늄으로 바꿔주는 옵션이거든요. 근데 20만원을 여기 쓰기에는 차라리 다른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지붕 및 운송 시스템이라 나오는데 이거는 넣으셔야 됩니다. 보통 수입차 같은 경우는 옵션을 다 정해서 국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썬루프가 거의 기본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루프를 넣을지 말지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디오더 방식이다 보니까 나만의 포르쉐잖아요. 그래서 넣을 건지 뺄 건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옵션은 강제 옵션입니다. 파노라마 루프를 넣지 않았을 때는 파나메라가 한 1년 정도 걸리잖아요. 1년 뒤에 차가 들어왔을 때 인수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취소가 안 되고 무조건 인수 조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파노라마 루프는 빼시면 안 됩니다. 이 루프를 310만원 추가를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입니다. 기본 8단 PDK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뭐 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크로노, 이 옵션은 필수 옵션이죠. 포르쉐는 시계 옵션은 딴 거 다 빼더라도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이 옵션을 넣게 되면은 대시보드 상단 센터에 시계가 하나 들어가고 핸들 다이얼에 보시면은 변속 모드와 부스터를 쓸 수 있는 버튼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려가시면은 스포츠 테일 파이프 실버 배기구 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양쪽에 네모난 배기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옵션을 넣게 되면은 듀얼로 2발씩 들어갑니다. 양쪽에. 외관 디자인이 조금 바뀌는 옵션인데 성능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내려가시게 되면은 450만원짜리 실버 테일 파이프를 포함한 스포츠 배기 시스템, 이 옵션이 120만원짜리 테일 파이프를 바꾸면서도 배기 시스템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옵션을 넣게 되면은 조금 더 배기음이 커지는 거죠. 좀 젊으신 분들은 이 배기 시스템이 필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옵션은 저는 조금 넣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나중에 중고를 판매할 때도 배기 시스템이 있는 차들이 조금 더 잘 팔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450만원 넣더라도 이 테일 파이프와 배기 시스템을 넣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리어 엑셀 스티어링, 이게 뭐냐면은 후륜 조향입니다. 고가 차량들이 들어가는 건데 핸들을 조정하게 되면은 앞바퀴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리어 엑셀이 들어가 있는 차들은 앞바퀴가 움직이면서 뒷바퀴가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여져요. 어떤 효과가 있냐? 보통 유턴을 할 때 긴 차들은 좁은 차선에 있게 되면은 한 번에 유턴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리어 엑셀이 있어서 뒷바퀴도 반대로 조향이 되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훨씬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옵션 가격이 260만 원이고 이 옵션에 단점이 있습니다. 평행 주차나 후진 주차를 할 때 보면은 뒷바퀴가 또 돌아가 버리니까 주차를 하실 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적응도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리어 엑셀이 들어가 있는 차들은 나중에 중고로 사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뒤쪽 핸들을 보셔야 돼요. 그쪽에 판금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를 블랙으로 도색해 주는 건데 이 옵션도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이트 비전이에요.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 옵션을 넣게 되면은 조금 더 광량이 밝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 모델 같은 경우는 PDLS라고 하죠. 포르쉐 다이나믹 라이트 시스템인데 이 옵션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엄청 컸었어요. 근데 이번 3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이 기본 디자인이고요.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를 누르게 되면은 디자인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차피 4점식으로 가는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구형 모델이면은 필수 옵션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크게 바뀌는 게 없으니까 이 340만 원을 아끼셔도 돼요. 이 옵션은 두 대를 세워놔야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구분을 잘 못해요. 다음은 인테리어 패키지, 실내에 들어가 있는 내장재들을 조금 바꿔주는 옵션인데 540만 원, 730만 원 이런 것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밑에 보시면은 유칼립투스 인테리어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 눌렀을 때 내장재 자체가 우드로 바뀌는 거죠. 레드 시트에 우드는 조금 안 어울리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카본이 들어가는 거는 또 금액대가 너무 비싸니까 또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네오딤의 액센트 패키지 이거는 옵션 선호도가 좀 높다고 합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핸들 부분이나 도어 트림 쪽에 액센트가 좀 들어가는 옵션이에요. 이거는 개인 취향에 맞춰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벨트랑 시트 디자인인데요. 이것도 필수 옵션이죠. 포르쉐는 안전벨트도 색상을 바꿔줘야 됩니다. 아까 실내 시트를 630만 원짜리 보르도 레드 시트를 선택을 했는데 시트만 바뀌고 안전벨트는 같이 안 넣어줬네요. 따로 70만 원을 받겠다라는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넣으셔야 됩니다. 안전벨트도 보르도 레드로 70만 원 옵션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갈 뻔했는데 셀카존, 포르쉐 크레스트, 시트 헤드레스트에 포르쉐 문양을 넣어주는 건데 옵션 가격이 70만 원이에요. 그래도 이 옵션은 넣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스티어링 휠 옵션인데 기본적으로 열선 핸들이 들어가 있고 기본 핸들 디자인 자체가 워낙 스포티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따로 넣진 않으셔도 돼요. 전작 모델 같은 경우는 카본 핸들을 많이 넣었었어요. 핸들에 카본이 엄청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지금 3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카본 디자인이 있긴 해요. 130만 원짜리 옵션인데 눌러보시면은 카본이 거의 안 보입니다. 옵션을 넣은 거나 안 넣은 거나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130만 원짜리 옵션 안 넣고 기본 핸들로 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인테리어 옵션인데 여기서도 넣을 옵션이 별로 안 보이긴 합니다. 이 옵션들도 다 넘어가고 내려가시다 보면은 스포츠 크로노, 아까 시계를 넣었잖아요. 스포츠 크로노 옵션. 이 시계 안에 다이얼 색깔을 좀 바꿔주는 건데 옵션 가격이 80만 원입니다. 포인트를 좀 주실 거면은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중고차 시세랑은 전혀 영향이 없고 완전 무관하기 때문에 80만 원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다 넘어가고 요 알루미늄 페달 요건 넣으시죠. 50만 원. 넣게 되면은 실내에 브레이크랑 엑셀 페달 자체가 알루미늄으로 바뀌는데 그래도 감성 마력이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 시스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이트 뷰 옵션이 있는데 37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야간 주행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는 옵션인데 우리나라는 가로등 정비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을 넣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원격 주차 지원, 파킹 어시스트 옵션인데 휴대폰으로 차를 앞뒤로 뺄 수 있는 옵션이고 7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넣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차체가 전폭이 좀 크다 보니까 좁은 곳에서 문을 열고 닫기가 문콕이라든지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니까 이 70만 원 넣으셔서 원격으로 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옵션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한 액티브 레인 키핑,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면서 차선을 잡아주는 옵션이거든요. 안전 옵션이기도 하고 편의 옵션이기도 해서 320만 원 정도 옵션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을 넣어서 사고를 한 번에 더 예방하게 되면은 훨씬 이득이니까 포르쉐 차값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옵션은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편안함과 일상적인 사용성이라고 하는데 컴포트 옵션들이에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200만 원 이 옵션도 넣어주셔야죠. 파나메라를 타는데 헤드업이 없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대시캠 옵션은 20만 원인데 차량 블랙박스 배선을 미리 따놓는 거기 때문에 싸제로 어차피 블랙박스 다실 거니까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동 썬블라인드인데 뒷좌석을 조금 많이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넣으세요. 옵션 가격은 100만 원이고 전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서 하셔도 금액대가 꽤 비쌉니다. 인포테인먼트, 조수석 디스플레이 이번 신형 모델 카이엔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이 옵션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신형과 구형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실내에서는 옵션 가격이 220만 원인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옵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저는 넣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다들 넣으시더라고요. 포르쉐 타시는 분들은 이 220만 원이 아깝지 않은지 다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기본적으로 보스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780만 원 주고 사운드를 올리는 거는 가성비랑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뒷좌석에 모니터를 한 개씩 달아주는 건데 크게 사용할 일이 없고 중고차 시세랑 또 무관합니다.
포르쉐 파나메라 옵션을 다 짜봤는데요. 내가 어떤 걸 넣었는지 한 번 더 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요 공유하다 요걸 눌러주시면은 여기 포르쉐 코드명이 나옵니다. 내가 만들었던 포르쉐의 코드 넘버가 나와요. 그리고 이 코드 넘버를 볼 수 있는 링크도 나오거든요. 이 코드 번호를 입력해서 열기를 누르게 되면은 내가 만들었던 파나메라 4 모델의 옵션표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만들었던 포르쉐 파나메라는 차량 가격이 1억 9,570만 원으로 나왔는데 일단 2억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성비 있게 짜더라도 출시가가 1억 6,650만 원인 걸 감안하면은 옵션이 거의 3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포르쉐 파나메라 4를 구매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옵션을 한번 짜보고 여기서 코드명이 나오면은 이 코드명을 딜러한테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 신차의 모든 것으로 전달해 주시게 되면은 상담하시는데 조금 더 용이하실 거예요. 이 파나메라 4 3세대 풀체인지 모델이 대기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전 모델이나 아니면 카이엔 같은 경우는 막 1년 반씩 걸렸잖아요. 근데 파나메라 4 같은 경우는 올해 쿼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스탁 차량, 그러니까 취소된 물량에서 내가 옵션이랑 색상을 정하지 못하고 바로 출고되는 차를 받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옵션도 짜고 기다리는 재미도 조금 느끼시면서 출고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상세한 상담이 좀 필요하다. 상단에 신차의 모든 것을 연락을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